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국민주택 규모가 아까 얘기대로 나온 지가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네. 4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인구의 변화, 가구 수의 변화, 이런 사회적 어떤 모든 것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40년 전에 어떤 그 사회에 쓰던 국민주택 규모를 그대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구 분할을 통해서 평균 가구원 수가 크게 감소를 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0년 기준에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가구 수가 2.69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5년도 같은 경우는 5.69명이었습니다. 이게 2.69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한 50년 만에 많은 변화였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최초로 만들어진 4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구당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요. 90년대 이후 주된 가구가 이걸 만들 때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주 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형태죠. 우리나라 전체가 1,733만 9,422가구인데요. 이 중에서 1인 내지 3인 가구가 차지하는 게 69%입니다. 과거에는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70% 가까이가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 내지 3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에 3인 가구가 1,20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가구원 수가 평균 5명이었던 4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틀었죠. 대신에 이제 이 가구원 수는 줄었지만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 수는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2006년 1월 달에 합법화가 되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85제곱미터의 주택에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건 여기서 20에서 한 30제곱미터 더 넓게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주요 형태 자체가 이제 소형에 많이 살고 가구가 분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과거에 이렇게 40년 전에 만들었던 85제곱미터가 계속 국민주택 규모에 되느냐?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울시가 판단인데요. 뭐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월달 수도권 아파트 기준이죠. 소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1%가 증가한 반면에 중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6%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 개념에서 작은 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가구가 분화됐기 때문에 분화된 주택의 이 시장의 원리가 같이 작동을 하는데 40년 전에 4인 기준에 만들었던 85제곱미터를 계속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시대 상황이나 이런 가족 구성원의 수를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은 서울시 요청대로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85제곱미터를 계속 쓴다고 해갖고 사회적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걸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근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를 65제곱미터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게 단순한 아까 85제곱미터까지 기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설사와 분양사의 분양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이 같이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융도 얽혀 있고 세제도 얽혀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갖게 되죠. 1,000만 가구가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청약을 받으면서 청약 통장도 이미 85제곱미터를 기반으로 금융 구조가 모든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청약 통장을 1,000만 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보금자리 주택을 저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85제곱미터 기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나 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 뭐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세 대출 이것도 모든 게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건설 시공 분양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까지 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65제곱미터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 65제곱미터까지만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게 공급 질서의 문제가 또 하나 나타나죠. 네. 자, 지금 현재 많은 건설사들이 85제곱미터까지 열심히 지려고 합니다. 왜 지려고 하냐면 장기 저리에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공사를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65제곱미터까지로 65제곱미터까지 기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건설사에서 65제곱미터 이상은 안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65제곱미터까지만 짓는다라고 하죠. 이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감소, 그러니까 6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정책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건의를 해드릴 문제가 아니고 65제곱미터 내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1인 가구에 좀 늘리기 위해서 100제곱미터까지로 국민주택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냐 100제곱미터냐 65제곱미터냐 이런 것들을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논의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과 혼란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으로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